오늘은 오토데스크 투자를 주제로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설계와 제조, 건설 현장에서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구독 기반이라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최근에는 단순 구독을 넘어 플랫폼 사용량과 인공지능 자동화까지 수익 모델을 넓히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1개월 동안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개발자와 파트너들이 쓰는 오토데스크 플랫폼 서비스 APS의 과금 구조를 무료와 유료로 재정비했고, 이용 약관과 허용 사용 정책도 함께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수익화 옵션을 키워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마찰이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업데이트가 왜 중요한지,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움직일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슈와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이슈 중 첫 번째는 APS 과금 개편입니다. 날짜로는 2025년 12월 8일에 구조가 정리됐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유료 티어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걸 투자 언어로 바꾸면 오토데스크가 구독 외에 사용량 기반 매출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더 분명히 열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파트너나 개발자 입장에서 비용 예측이 애매하거나 기능별 체감이 달랐다면 이제는 무료 티어에서 어떤 제한이 있는지, 유료로 가면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내는지 선택지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유료 방식도 선결제 성격의 유연한 크레딧 방식과 후불 성격의 사용량 과금 옵션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PS 생태계가 커질수록 오토데스크가 구독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량이라는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파트너가 비용을 재계산하면서 개발 일정이 늦어지거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용 패턴을 바꿀 가능성도 있으니 시장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이슈 두 번째는 약관과 허용 사용 정책, 그러니까 AUP 업데이트입니다. 이것도 2025년 12월 8일에 함께 적용됐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남용을 막고 데이터와 플랫폼 사용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고객의 권리가 갑자기 바뀌느냐가 아니라 생태계가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도구나 대량 요청, 혹은 정책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한이 더 명확해지면 파트너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불만이나 마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는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오토데스크가 플랫폼 기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화와 리스크 관리의 유리, 단기적으로는 파트너와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 소음이 생길 수 있는 구간. 결국 시장은 다음 실적 발표 때 이런 변화가 실제로 고객과 파트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숫자보다도 톤을 통해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내에 3분기 실적 발표는 없었고 가장 최신 공식 실적은 2025년 11월 25일에 발표된 회계연도 2026년 3분기입니다. 숫자만 보면 꽤 견조합니다. 매출이 18억 5,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빌링스는 18억 5,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67달러 수준이었고, 조정 영업이익률도 38%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4억 3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71억 5천만 달러에서 71억 6,500만 달러 범위로 제시하면서 상향 조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실적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오토데스크의 구독 모델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가격과 믹스, 그리고 고객 유지력 측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가 있어도 펀더멘털의 뼈대 자체는 단단한 편이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가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오토데스크는 크게 건설과 인프라, 제조,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제품군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흐름에서는 건설과 인프라 쪽, 이른바 에이코 분야의 성장 탄력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요즘 특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인프라,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는 단기 경기 변동보다도 중장기 투자 계획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산업시설 같은 투자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설계와 시공 협업 툴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 쪽은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더 있을 수 있지만 구독 기반이라 급격히 무너지기보다는 완만하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 성장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서 전체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에이코 강세가 일시적인 붐이냐 아니면 워크플로우 전환이라는 구조적 흐름이냐입니다. 이 답에 따라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이클의 핵심 논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청구 방식과 거래 모델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률 정상화 문제입니다. 회사가 단연 계약을 연간 청구로 바꾸거나 거래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빌링스나 현금 흐름 같은 지표가 특정 구간에서 더 좋아 보이거나 반대로 다음 구간에서 갑자기 둔화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토데스크를 볼 때 자주 하는 실수는 헤드라인 성장률만 보고 단정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독 순증과 갱신 흐름이 안정적인지. 둘째, 빌링스가 둔화될 때 그 이유가 정상화인지, 수요 둔화인지. 셋째, 자유현금 흐름이 계약 구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지입니다. 이 포인트는 특히 다음 실적 시즌에서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정책 업데이트나 과금 구조 조정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은 그 이벤트가 실적 지표에 어떤 잡음을 만들지 먼저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토데스크의 투자 판단은 성장률 하나가 아니라 전환 구간을 통과하면서도 핵심 구독 엔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르다는 말이 있죠. 오토데스크는 확실히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는 편이지만 주가가 이미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구간에서는 기대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장이 오토데스크에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구독 기반의 안정성과 높은 마진 구조, 그리고 에이코 중심의 성장 모멘텀, 여기에 인공지능과 플랫폼 수익화 옵션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프리미엄이 흔들리는 조건도 명확합니다. 전환 정상화로 성장률이 둔화돼 보이는 구간이 오면 숫자 해석이 어려워지면서 멀티플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S 과금 개편이나 약관 업데이트가 생태계 반발로 번지면 단기 심리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단순히 싸냐 비싸냐보다 기대치가 무엇이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근거가 다음 한 개 분기 혹은 다음 두 개 분기에서 확인될 수 있느냐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 실적이 2026년 2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후로 멀티플이 재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제 리스크를 지도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PS 과금 개편의 역풍입니다. 사용량 기반 과금은 장기 성장 옵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파트너와 개발자 입장에서 비용이 올라가거나 예산 책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량이 줄거나 대체 솔루션 검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약관과 AUP 업데이트로 인한 분쟁 가능성입니다. 정책 명확화는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해석의 차이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과 제조 투자 사이클 둔화입니다. 에이코가 강하더라도 것이 변수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신규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경쟁 심화입니다. 설계와 협업, 시공관리, 제조의 PLM과 시뮬레이션 등 인접 영역에서 경쟁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환율과 지역별 수요 차이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 지역별 환경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실적 이벤트 리스크입니다.
2월 말 실적에서 가이던스 톤이 보수적으로 나오면 단기 급락도 가능하다는 점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리스크는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중요한 건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관리 가능한 리스크인지입니다. 오토데스크는 후자에 가까운 리스크가 많지만 이벤트 구간에서는 주가가 과민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향후 전망은 6개월에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림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오토데스크는 구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작업 자동화를 늘리고 APS 플랫폼을 통해 사용량 기반 수익화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매출과 현금 흐름을 더 키울 수 있느냐입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고객이 체감할 만큼 생산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독 해지율이 낮아지고 업셀이 쉬워집니다. 둘째, APS 과금이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개발자와 파트너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APS 위에서 돌려야 사용량 기반 매출 옵션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 이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오토데스크는 단순한 구독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플랫폼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흔들리면 여전히 좋은 회사이지만 성장률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정책과 제품의 실행력이 핵심 변수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실적 전까지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에이코 성장 탄력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수요 톤이 유지되면 전체 성장의 하방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빌링스 흐름이 둔화될 경우 그 원인을 회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입니다. 정상화라면 시장은 결국 받아들이지만 수요 둔화 신호라면 멀티플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입니다. 오토데스크의 투자 매력은 결국 현금 창출에 있습니다. 넷째, APS 유료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전환율과 파트너 반응이 힌트가 됩니다. 다섯째, 약관 업데이트 이후 고객 불만이나 파트너 마찰 징후가 있는지입니다. 공식 발표보다도 현장의 톤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공지능 기능이 과금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더 명확해지는지입니다. 일곱째, 가격 정책과 할인 강도가 경쟁 환경을 반영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여덟째, 영업 채널과 파트너 전략 전환이 비용을 얼마나 유발하는지입니다. 아홉째, 자사주 매입 같은 자본 배분 기조가 유지되는지입니다. 열째, 경영진이 꼽는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다음 분기 주가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다음 실적은 2026년 2월 말로 예상되니 그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주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